최강스카이공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네.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저번 시간 마지막에 그렇게 좀 자신있게 아주 호언장담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수능 수학, 3등급, 4등급, 5등급 만드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아주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네. 전제 조건은 있죠. 공부라는 건 해야 돼요. 안 하고 3, 4등급 나올 수 없죠. 해야죠, 아무래도. 아무튼 호언장담 했잖아. 네, 말씀하시죠. 호언장담 했으니까 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준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등급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작년 저희 학생들이 본 수능 수학 등급 컷이에요. 물론 선택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점수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91에서 80점, 그러니까 90점 안팎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등 컷이 이제 잘렸는데, 이거를 보시면 작년, 그러니까 예전에는 1등 컷이 무조건 100인 시대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100인 시점,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무조건 100, 인문계 학생들은 뭐 96, 92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점수 분포하고 배점별 난이도, 그다음 문제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보통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이나 수학, 즉 이런 저희 업외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능이라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모든 문제를 1번부터 30번까지 어렵게 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문제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는 당연히 쉬울 것이고 어떤 문제는 어려울 것이고 어떤 문제는 되게 정말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점수로 구별했다는 거죠.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네. 그러면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4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2점짜리가 6점이나 해당되고요. 3점짜리 문제가 총 42점을 포지션이 가지고 있고 4점짜리가 52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6점, 42점, 52점 합쳐서 100점이 되는데, 그러면 각각 2점, 3점, 4점이 어떤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를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즉 2점짜리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학생들은 소위 말해서 2초 컷, 3초 컷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눈으로 보고 답을 찍어낼 수 있어요. 이게 다 맞으면 6점이잖아요. 그리고 3점짜리를 보면 3점짜리 난이도는 하나 중이에요. 즉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센 B 단계 아니면 C 쉬운 거, 그 정도가 3점짜리로 포진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4점 4점도 이게 똑같은 4점이라고 해서 똑같은 4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중간 난이도에 4점이 있고 상 난이도에 4점이 있고 최상 난이도에 4점이 있는데, 저 상 난이도가 소위 말하는 중킬러, 그 다음에 최상이 킬러. 그러면 언론에서 매년 떠들잖아요.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었네, 물수능이었네. 네, 이 그렇죠. 불수능하고 물수능을 경계를 하는 거는 2점하고 3점짜리가 아니라 4점짜리예요. 그렇죠. 4점짜리는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2점하고 3점짜리는 학교 수업 성실하게 하고 어느 정도 내신이 나온 학생들한테 그냥 주는 문제고. 그러니까 일종의 절반은, 반은 그렇죠. 일단 먹고 가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야, 밥 먹으러 갈 때 에피타이저 나오지,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그럼 너네는 메인 요리 손 대지 말고 에피타이저라도 다 먹고 와.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현실적이니까. 그러면 이 상이냐 최상, 즉 중킬러냐 킬러 문제가 몇 개가 포진되어 있고 그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쉽게 내면 개수도 적고, 그러면 물수능. 숫자가 많아지고 근데 난이도도 조금 더 높아졌다, 그러면 불수능. 이렇게 이제 저희는 구별하는 거거든요. 저희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 패턴을 가지고 앞에서 본 등급이랑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앞에서 본 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봤어요, 제가. 즉 2점하고 3점은 소위 말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2점하고 3점짜리만 다 맞아도 48점이에요. 그럼 5등급은 5등급은 확보하고 가야 돼요. 무조건 수능은.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등급 미만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4점짜리도 좋아요. 킬러하고 중킬러는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 중간 난이도가 몇 개 정도 나오냐면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센 C단계만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그러면 그거 하면은 점수가 60점, 56에서 60점으로 점프를 한단 말이죠. 그럼 4등급은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왜 이거를 못하냐면 일단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나는 준킬러를 풀 거야, 나는 킬러를 풀 거야 도전하는데 왜 도전하냐 이거죠. 안 되는 거는 버리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할 만한 애들만 도전하는 아니,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 2등급까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시험이야, 수능이. 근데 그 밑에 친구들은 해볼만 하나요? 어차피 그 세 문제 네 문제 버릴 거니까. 아니, 그럼요. 어차피 그게 거의 다 또 시간에 다 소진시키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시간을 소진시키는 대표적인 이제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기 전에 예전 문제에서 킬러가 3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래요. 30번이 왜 30번이냐면 30분을 풀어야 된다고 해서 30번이라고 그랬어요. 맞아. 네? 그러면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거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그럼 그거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앞에 거 다 후다닥 해결하고 나머지 30분, 20분을 그거 문제에다 투자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스카이 가고 의대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30분을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 같은 그런 우리 이만 평범한 학생들이 그거를 도전을 한다? 아니 저는 문제도 읽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얘기해봐야 돼. 네. 끝까지 그거를 고집부리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조금 내가 그러니까 나는 요거 이 수능 수학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또 이런 케이스의 애들하고 같이 접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수능 수학이 어렵냐, 혹은 왜 애들이 수능을 못 보냐.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수능 수학이 특히 못 보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는 거고. 원장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수능 수학을 그래도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시키느냐 이제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냐면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내신 수학을 좀 하는 애들이 제가 원장님 얘기하지만 내신에서 수학 1등급, 내신 수학 2등급, 내신 수학 3등급. 솔직히 내신 수학 1등급, 2등급 진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 학교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니까. 그런데 왜 걔네들이 수능에서 1등급, 2등급이 안 나오냐? 당연하죠. 왜냐면 일단은 내신이라는 거는 범위가 있어요. 수능은 전체예요. 전체도 범위가 있잖아요. 전 범위.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신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디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대충 예측이 돼요. 왜냐면 문제집을 진짜 몇 권을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오버랩 되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게 결국은 애들이 그런 착시 현상에 빠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 내신 수학 내가 왕이니까 야, 수능 뭐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애들 있잖아. 문과인데 미적한다는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 보면은 그런 거잖아. 내가 수학 왕인데 어다시 학교에는 이과도 내가 다 쳐바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미적한다. 그리고 그런 애들은 열에 10명이 다 작살나잖아. 그렇죠. 야 그건 일종의 착각. 아니 착각이죠. 왜냐면 물론 내신에서도 점수를 주는 문제가 있고 내신 킬러용 문제가 있고 수능에서도 점수를 주는 문제가 있고 수능 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소위 말하는 소장님은 그렇게 미는 빅4. 빅4의 내신 킬러와 수능 킬러는 비교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인고 정도는 좀 되지 않나? 좀 비빌만 하지 않나? 아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킬러 30번 문제는 30분을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학교 시험은 꼴랑 45분에서 50분인데 그런 문제를 내버리면 나머지 문제 언제 풀라라는 거잖아요. 언제 풀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대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만큼 수학에서 1등급, 2등급 찍는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강조드리겠지만 도전하기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수능이고 솔직히 목표로 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 목표로 하는 애들이 있긴 있죠. 있어? 있죠. 근데 그런 애들도 이제 전략적으로 야 작년에 보니까 야 100이 필요 없더라. 그러면 그냥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버리자. 아니 솔직히 의대 갈 거 아니고 100 맞을 그렇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 시험이라는 거는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점수를 까는 시험이 아니라 단 1점이라도 더 얻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예전에 21, 29, 30 어려웠을 때 야 그거 버리고 나머지 2번씩 풀어. 그리고 실수 줄여. 네. 현실적으로 그게 더 낫다. 저는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거를 제대로 따라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애들이 이상한 아니, 고집에 부려. 아니, 왜 자꾸 기출만 풀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머지 다 풀고 한 번 더 풀어도 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 3개를 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꼭 한 번 풀고 그 3개 중에 하나를 도전했다가 나중에 실제 보면 실수가 꼭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수 때문에 2, 3점 날리고 그 문제 도전했는데도 못 풀었어. 그럼 또 점수 날리고 그럼 7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등급은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로 그거를 어떤 애들이 실수하냐면 어설픈 2등급. 그렇죠. 그리고 네. 3등급 극초. 그렇죠. 얘네는 하나만 더 풀면 네. 내가 2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2가 되면 학교가 바뀌어. 야, 이거는 기회야 하고 달리는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원래 하면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제가 농담 삼아서 애들한테 하면 얘들아 이거 제가 보이시잖아요. 2점짜리 다 맞고 3점짜리 다 맞고 4점짜리 너네들이 풀 수 있는 문제 2-3문제 풀어. 그리고 나머지 찍어서 2개만 맞아. 그럼 너네 인생이 바뀌어져. 이렇게 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풀라는 게 아니라 찍으라는 찍으라는 거죠. 그거를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풀면 안 되고 찍어서 내가 올해 학교가 바뀔 운명은 그쵸. 바뀌는 거고 네. 내 점수에 갈 수 있는 학교가 가는 거면 이것도 운명인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력을 거니까. 발휘해서 너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나머지 못 풀겠던 거는 그냥 찍자. 그리고 신에 맡기자. 하늘에 맡기는 네. 거지.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한 4등급까지는 그래도 지금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학교 내신이 4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친구들은 조금만 하면 수능 4등급 나올 것 같아요. 하늘 사는 것까지. 네. 1, 2, 3등급 이 친구들은 전략이 없습니다. 1, 2, 3등급? 네. 그 3등급은 전략이 있어야지 않나? 1, 2등급 몰라. 3등급은 그 4등급에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고 그 다음에 4점짜리를 좀 더 몇 문제를 맞히냐는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등급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라는 건 이제 기출을 얘기하시는 뭐 거죠. 기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능 특강도 해야 되고 수능 완성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변형도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은 다른 이 4등급 집단과는 다르게 이 10문제를 집중적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10문제를 맞고 틀리냐에 따라서 이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갈리기 때문에 1, 2, 3등급 친구들은 4등급까지 맞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거기서 40점 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1, 2, 3등급은 특별히 전략 없고 그냥 혹시 본인이 지금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그럼 이거를 수능까지 계속 유지하려면 예전처럼 뭐 전략 없습니다. 그냥 쭉 공부하시던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전에 앞에서 하는 거랑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 일단 4등급하고 5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무턱대고 기출문제 보지 마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뭐 센이니 RPM이니 아주 많아요. 풍산잔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단원별 기본 문제를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4등급하고 5등급의 문제 수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누구나 다 보는 수능 특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등급, 5등급 만든 친구들이 꼭 맞아야 되는 문제 등급이 수능 특강의 레벨 1, 레벨 2, 하나 중 정도만 맞추면 4, 5등급까지는 충분히 수능장에서 해볼 만하다. 3등급은 센 C단계까지 쉽게 말해서 누구나 다 아는 센 C단계까지 맞춰야 되고 수능 특강 레벨 2에서 중상 정도 그 다음 레벨 3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1등급하고 2등급은 이제 갈리는 게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중킬러만 도전할 것이냐 킬러까지 도전할 것이냐. 그래서 중킬러까지 완벽하게 도전할 수 있으면 2등급 수능 특강 뭐 레벨 2 상우 그 다음에 레벨 3까지 다 풀어야 되고 1등급 킬러 문제까지 도전한다라는 건 수능 특강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쉽게 풀어나가고 기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 선배들이 봤던 21, 29, 30번은 어느 정도까지 다 풀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서 좀 갈리는데 물론 트렌드가 바뀌어서 기출 문제를 100% 다 푼다고 해서 수능장 가서 나는 1등급을 맞을 수 있어 라 아니에요. 이제는 기출 문제는 단지 참고고 새로운 유형도 그 다음에 기출 1등급을 푸는 그 문제 습득법을 빨리 자기 나만의 학습법을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등급별 제가 뭐 전략을 짜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4등급까지는 솔직히 수능 수학 해볼만 하다. 1, 2, 3등급은 도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이 재미없는 얘기예요 원래. 재미없죠. 이게 학습 네. 방법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얘기들인데 네. 그래도 또 한번 다시 강조한 거는 그만큼 올해 이제 우리 현역생들 입장에서 특히 저희 인천 지역에 있는 요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게 진짜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고 지금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 수포해야 되냐 나 포기해야 되냐 특히 인문계열 3등급 4등급 모든 급대 있는 친구들 인문계열 지망자들 네. 인문계열 이 지망자들 같은 경우에 수학 포기해야 되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학 포기하면 대학을 아예 못 가요. 아예 못 가요. 수시로 자기가 완전히 낮추지 않는 이상은 아예 못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4등급만 맞아도 한번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4등급만 맞춰도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한 원장님이 얘기한 이 3월달 등급하고 네. 작년 수능 등급하고 이 수학 등급만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시하고 정시고 수학이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거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다음번에 얘기 들어보시면 그래서 수능에서 우리가 4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지금 이 한원장이라고 하는 이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걸 했을 때 나한테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3월 모의고사 갖고 되게 오래 하네요. 3주를. 그래서 좀 지루하시지만 다음 주에는 또 나름 이 전략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수학 수능 3등급, 4등급, 5등급 찍었을 때 어느 정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좀 결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수능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학생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선택 과목을 선택을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 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지금부터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미적을 할지, 확통을 할지, 기하를 할지, 그거 당장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실까요? 최강 스카이분과 함께한 최강 이슈 연구소의 김 소장. 네,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